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수능형 문제풀이 첫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아마 기대를 좀 하시고 조금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조금 오해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조금 얘기를 드리고 좀 진행을 할게요. 여기 수능형 문제풀이에 인터넷에 보시면은 이게 500문제라고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작년 기준으로 500문제가 맞긴 한데 이게 500문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문제만 따져봤을 땐 320문제고요. 맨 뒤에 보시면은 우리 이때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4개년 해가지고 4, 2, 80에서 80문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400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하고의 차이가 왜 이렇게 생겼느냐 이제 의견을 물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교과 과정이 바뀌었어요. 교과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강원울산 인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잠깐만 딴소리를 좀 할게요. 네. 보시면 일단 작년까지 2009년 개정 교과가 있어요. 이건 교육부에서 하는 거예요. 개정 교과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생명과학원이 있었고요. 생원이라 쓸게요. 바뀐 게 2015년 개정이 있어요. 개정 교과가 있고 생원이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2009년 내용이 나올 것이다 해가지고 2009년 개정 교과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용이 생원이 2009년에서 2015년 개정 교과로 바뀌면서 뭐가 빠져나갔냐면 첫 번째 세포 구조, 이거 이제 외우시는 거 힘들어하셨던 분 많으시죠? 세포 구조에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어쩌고만이 있어요. 그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물질 있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원소가 뭐가 있다는 거, 물질. 그 다음에 생명체, 구성 체제, 구성 단계. 요 세 개가 완전히 쏙 다 빠졌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많이 외워야 될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학습하시는 데는 이게 왜 이렇게 적어 싶은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빠진 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했던 거, 이게 빠졌어요. 멘델 유전. 근데 참, 그죠? 잘 봐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의 단원이 빠지긴 빠졌는데 근데 웃긴 건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중학교 수준의 어떤 뭐랄까 뭐 세포가 무엇이냐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포에는 세포막이 있다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문과 출신이 있어요. 예, 인터넷에 저 가끔 저한테 와가지고 저 문과 출신인데요 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거를 아예 안 배우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디파트 가가지고 세포막이 어쩌고 하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분들하고 아주 기초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너무 깊게는 안 해요, 대신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약간적 뭐랄까 고등학교 약간 맛만 보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가볍게만 하고 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래가지고 이번에 올해도 인사혁신처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느냐. 거기 이제 담당관이 하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작년은 똑같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크게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원래 이제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공무원사에게는 그렇대요. 자기가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야, 너 이렇게 해라고 지시가 내려온대요. 그래서 공문 같은 게 내려온대요. 공문이 내려왔을 때 그때 처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내려왔대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 말은 작년과 똑같다라는 뜻이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 2020년이죠. 2020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2009 개정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웃긴 거는 2015년 내용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나온 거예요. 근데 2009 내용이 있던 것들 일부가 모르면 못 풀게끔 나왔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올해 2021년 시험도 똑같이 2009 개정에서는 안 나오고 2015 개정으로 나올 거예요.
예, 거의 전 확신을 해요. 그리고 생명과학 원 수준으로 나올 것이다. 작년처럼 생투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생원만 하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걱정되는 건 2009년 개정 교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빠진 거 있죠. 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뭐 할 것이다? 다룰 것이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공부하시다 보면 야, 이거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왜 해? 라고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 내용을 할 것이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란 거. 그 다음에 올해는 생원 수준만 공부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 강의 준비한 게 지금 일단 320제 준비하고 기출문제 80제, 그 다음에 오늘부터 인터넷 강의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 추가 문제가 나갈 거예요. 편하게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숙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추가 문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대략적인 거예요. 약 500에서 한 550문제 정도 되지 않을까로 예상을 합니다. 아직 물론 변동될 수 있어요. 이 정도 푸시면 제가 볼 때는 그죠? 만점이 안 나오면 스스로를 반성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론 약간 좀 격하게 말하긴 했는데 이 정도 풀어도 괜찮다. 괜찮죠? 내가 만약에 여기서 불안하다, 난 더 풀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아니, 인터넷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제 카페 있죠, 카페. 제가 최근에 좀 바빴어가지고 카페 관리를 좀 잘 못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제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 카페 이름이 가입을 하세요. 태양의 생물 이야기라고 하는 다음 카페예요. 다음 카페. 여기 와가지고 그 등업만 하시면 되거든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가입하시고 질문글 남겨주시고, 혹시 내가 문제 더 필요, 나 강원울산 인천 시험 치는 사람인데 아야 네가 내준 문제 너무 적은 것 같아, 더 줘 하면 제가 뿌려드릴게요. 예, 무슨 말이지? 대신에 그 마크 원하시면은 저한테 제가 드린 숙제에 대해서 검사 받으셔야 돼요. 아, 맞잖아요. 그건 기본적인 거 아니야? 더 달라고 했으면 그만큼 책임지고 제가 해드려야죠. 예, 검사 다 할 거예요. 인터넷 마찬가지. 만약에 문제 더 달라고 하면 더 드리긴 할 건데 저한테 검사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커리큘럼 물어보시는 분 계셔가지고 그 얘기 좀 할게요. 오늘 첫날이라서 좀 딴 얘기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왜 바로 수업 시작하지 않았냐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알아야 조금 공부하시는데 좀 가이드가 될 것 같아요. 자, 커리큘럼 실러버스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강원, 울산, 인천 지역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 안 해요. 강원, 울산, 인천 요 세 지역만 해당되는 얘기고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시험이 언제예요? 10월 달이죠. 맞죠? 10월로 일단 생각할게요. 10월 초라고 생각할게요. 그럼 우리가 9월까지예요. 그죠? 지금이 7월 말 8월이에요. 8월. 그 다음에 9월이 이렇게 남았는데 10월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2주 정도 남는데 그때 정리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자, 8월 한 달 동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능형 문제풀이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9월까지 진행을 할 건데 수능형 문제풀이 하고 간단히 깔끔하게 끊을게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월 초쯤에 한 주 또는 2주 정도를 이제 파이널이라는 말을 이제 쓰긴 하는데 제가 이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할게요. 왜냐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강의 들으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코로나 시국이 한참 이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했었어요. 그 인터넷 방송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 구독, 좋아요 뭐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플랫폼이 이렇게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 아, 이건 오히려 코시국이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낫다. 이게 학원 굳이 안 와도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작년과 똑같이 그렇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일단 확정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학원 측하고 더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한번 진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 2개는 우리가 이제 만나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오늘은 수능형 문제풀이 하고요. 그 다음에 9월달 들어가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자, 모의고사 문제풀이는 예상은 이거예요. 6회분을 일단 풀 예정이에요. 그래서 20문제씩 총 120제 할 예정. 물론 이건 변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될 예정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기 아까 우리 얘기했던 한 500문제, 그 다음에 120제에다가 파이널까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네, 만점 꽤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안 나오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본인 스스로 조금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돼요. 이제 내가 그 테스트를 볼 때나 아니면 시험장 들어갔을 때 내가 너무 긴장을 하는 건가,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연습을 조금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나름대로 제가 다른 그 영역, 그러니까 제가 수능 강의도 했었거든요. 수능 강의할 때 애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쌤, 문제만 보면은 머리가 아득하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래요. 근데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개인 상담을 좀 해볼까 싶어요. 저는 네, 여기 죄송하지만 이제 인터넷 보시는 분들은 제가 카페에서 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탭이 있죠. 거기 오셔가지고 질문 올려주셔도 괜찮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조금 상담을 좀 해볼까 싶어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는 분들 대상으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일단 많이 덥죠. 그리고 마스크도 못 벗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8월, 9월이 너무 덥기 때문에 공부하시는데 진짜 많이 어려울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제가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오면서 분명히 이제 공무원 합격이라는 이제 목표로 오셨을 건데 아무래도 그에 대한 부담도 되게 많으시고 좀 자기 그 원래 삶을, 그러니까 자기 원래 직장을 잠깐 멈추고 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시험을 잘 치고 잘 합격을 해가지고 원하는 바를 얻으시게끔 해드리는 게 제 일단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좀 최대한 잘 도와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소외감 안 느끼게 제가 이제 카페 관리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합격자가 좀 우리 학원에서 좀 많이 나오게, 예, 그냥 우리 학원에서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 합격하시면은 그 보니까 저기 안진아 교수님인가? 그분은 여기 아웃백인가? 맞죠? 빕스?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빕스 데리고 갈까 싶어요. 아니면 필 받으면 신라호텔 가려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책 한번 펼쳐보실게요. 자, 책에 자, 5페이지부터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 제가 여기를 제가 바로 시작을 안 하고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예, 요걸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진행하는 것보다 개념 설명을 한번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문제 좀 풀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개념에서 안 했는데 문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체크하면서 좀 진행을 가볼게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자, 생명과학 탐구 얘기 나왔네요. 자, 그러면 탐구 얘기를 잠깐 해봅시다. 탐구. 자, 탐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귀납적 탐구 방법과 그다음 두 번째 연역적 탐구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자, 귀납 탐구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 그 말을 안 하시더라도 속으로 생각해보고 입으로 우물우물 해보고 손으로 한번 써보고 귀찮아야 돼요. 공부라는 거는. 예. 무조건 이제 앉아갖고 듣고 있다고 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한번 써보고 듣고 알면은 스스로 말도 한번 해보고, 예, 물론 마스크 써서 안 보이겠지만 입으로 한번 우물우물 한번 해주세요. 자, 귀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 관찰에
여러 어떤 관찰 영역들이 있었겠죠.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것으로 결론을 내는 거. 일반화시킨다고 하죠.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걸 우리가 귀납법이라 그러고, 대표적인 예시가 뭐였죠? 대표적인 예시가 다윈이란 학자가 갈라파고스 섬 가가지고 핀칫에 바라본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시험에는 핀칫에 관련 나왔다 이러면은 귀납법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연역은 뭐예요? 관찰한 건 똑같아. 근데 관찰한다면 뭐 해요?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하는 게 뭐다? 가설, 설정. 괜찮죠? 그걸 통해 뭐 한다? 실제로 실험을 진행을 해보는 거죠. 실험이라면 무슨 실험? 대조 실험. 기억나시죠? 비교해가지고는 실험해보는 것을 대조 실험 한 다음에 결론을 낸다. 괜찮죠? 여기서 우리가 교과과정상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가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 요거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다. 까지. 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누구예요? 바로 연역적 탐구랑 관련 시험에 가장 잘 나오죠. 연역 탐구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과정을 한번 봅시다. 과정. 자, 과정 여러분 웬만하면 외우세요.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농담식으로 많이 하는데 수업하다 보면은 여러분 이해되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약간 입버릇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이해됐냐고. 근데요, 제가 까놓고 얘기하자. 외우는 거 아니죠? 이해되는 거 아니죠? 외우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요. 이거 시험은 누가 잘 외우니 시험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외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외운 걸 출력해가지고 얼만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찮고 짜증나겠지만 외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갑니다. 어떤 현상 관찰,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거 왜 그러지 생각하는 거 있죠? 현상 관찰 및 문제인식. 이거 왜 그럴까? 뭔가 이상해. 그래서 제가 하이탑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 할 때 코딱지 얘기했던 거. 예. 그다음에 야 뭐가 이상해 라고 하면 뭐 한다? 가설 설정을 한다. 가설 설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잠정적인 해답이다. 또 뭐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잠정적인 해답이다. 그다음 세 번째. 자, 이제 가설 설정에서는 뭐예요? 탐구 설계 및 수행. 뭐 되게 거창하게 썼지만 한마디로 뭐다? 실험한다. 실험. 괜찮죠? 실험하는 방식은 어떻다고요? 대조 실험이다. 대조 실험이면 두 가지를 영역을 나누어야 돼요. 뭐와 뭐? 대조군과 실험군. 두 가지로 나누었죠. 대조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 것을 실험군,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대조군이라 그랬었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코딱지를 먹어라, 먹지 마라 하는 거죠. 한 다음에 나머지 상황을 다 동일하게 맞추어. 물 마시는 거, 잠자는 거 다 똑같이 맞추죠. 자, 여기에 변화를 주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조작 변인이라고 하고, 이때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통제 변인이라고 하자. 자, 이런 식으로 조작 변인과 통제 변인을 모두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독립 변인. 이 독립 변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를 뭐라고 하자? 종속 변인. 이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금 다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네 번째. 그럼 나온 자료가 있을 거야. 자료 해석해보고 이 자료가 내가 세운 가설과 똑같으면은 그냥 결론 내리면 되죠. 오케이, 결론 내리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이제 일반화 시키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들었던 가설과 실험 결과가 다르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서 가설을 다시 설정한다. 뭐 한다? 가설 재설정을 한다. 까지. 됐죠? 이거 했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 뭐다? 여기 있는 용어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괜찮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외우셔야 돼요. 다시 조작변이는 이런 식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차이가 나도록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통제변이는 다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이 둘을 합쳐서 독립변인. 그 다음에 독립변이로 발생하는 결과를 뭐라 하자? 종속변인. 그런데 가끔가다 이럴 수도 있어요. 조작변인의 변화로 인해 종속변이 나타났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바꿔주는 거니까 이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봐도 돼요.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자, 다음은 생명과학의 연역적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문제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 보니까 관찰, 문제인식, 가설 설정했죠. 그럼 가설 설정했으면은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대조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결과 분석하고 결론 도출한다. 그때 불일치하면 다시 하고 맞으면 일반화 시키는 거죠. 어려운 거 없다. 자, 그러면 가는 뭐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험하는 탐구 설계 및 수행 물어본 거네요. 자,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이끌어낸다. 맞아요? 다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끌어낸다. 아니죠. 문제에 대한 잠정적 결론을 내린다. 여기 아까 잠정적 해답이라고 적어놓은 거 있죠. 결론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맞아요? 아니죠. 그 다음에 디귿번.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해서 실험을 실시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정답은 디귿. 제가 이번에는 그 기억, 니은, 디귿에서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붙여놨어요. 작년에 제가 이걸 안 붙였어요. 제가 안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말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억 틀렸어. 니은 틀렸네? 이거 디귿도 안 보고 답 3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공부 왜 해요? 그죠? 공부할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억, 니은, 디귿 사실 이거 밑에 있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보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냥 물어보자 그래. 공부에 대해서 공부 어떻게 하냐고 묻는 분이 있어가지고 봐봐요. 기억, 니은, 디귿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 봤죠? 틀렸죠? 그 옆에 왜 틀린 써야죠. 틀린 이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공부예요. 이게 빈 공간 되게 많잖아. 그 페이지에 보시면은 문제마다 밑에 빈 공간 되게 많죠. 자기가 만약에 이 문제 틀렸다 그러면은 그 밑에다가 틀린 이유, 왜 틀렸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안 틀릴 건지 이런 내용 적으라고 제가 비워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기억, 니은, 디귿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밑에 써라고요. 기억은 왜 틀렸다.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건 뭐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제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적고 공부하는 게 자기 걸로 만드는 거지. 이거 맞췄다고 기분 좋고 틀렸다고 기분 나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하실 때는 맞고 틀리고 자기한테 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차라리 난 개인적으로 그냥 다 틀렸으면 좋겠어. 그냥 틀리는 게 한 번 더 눈이 가니까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예요. 맞으면 다시 안 보잖아.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합시다 우리. 자, 두 번째. 자, 2번. 그림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일반적인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가설 설정과 탐구 설계 중 하나이다. 자, 관찰 문제인식. 그죠? 연역 탐구 방법이니까 뭐 해야 돼요? 가설 설정해야 돼. 그 다음에 실험을 위해서 탐구 설계. 괜찮죠? 그 다음에 수행에 실제 실험한다는 뜻이겠죠. 결과 분석하고 결론 도출하는데 A로 돌아가는 건 뭐라고 해야 돼요? 가설, 재설정. B는 일반화 시키는 거죠. 자, 내려봅니다. 기억번. 가 과정이 가설 설정이었죠. 의문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맞죠? 맞는 말. 니은. 대조군 설정은 나에서 한다. 맞죠? 탐구 설계할 때 대조군 설정, 즉 대조 실험을 진행을 해야 되죠. 자, 도출된 결론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무슨 경로? A 경로를 따른다. 괜찮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걸 편집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저도 사람인지라 실수가 좀 있어서 오타가 좀 있어요. 오타나 아니면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면 저한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어떤 과학자가 물질 X에 대한 어떤 작용을 알아본 거다. 대장균을 배양했던 배지에 우연히 X가 첨가되었고 이 배지에서 대장균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했다. 그럼 X가 대장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기억이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20개의 대장균 배양 접시를 준비해서 10개 접시엔 X를 넣고 나머지 접시엔 X를 넣지 않았대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보니까 우연히 X가 첨가되었다. 그 원래 상태는 뭐였단 얘기예요? X가 안 들어간 상태겠죠. 그러면 이제 10개에는 X를 넣다 하면 실험군 되고 안 넣은 게 디폴트 값이죠. 제 말 이해되셨죠? 디폴트란 말 알죠? 기본 설정이라는 뜻이죠. X가 첨가된 배양 접시에는 대장균이 증식하지 않았고 X가 첨가되지 않은 배양 접시에는 대장균이 증식했다. 그럼 X가 대장균 증식에 영향을 주었다가 결과네요. 맞죠? 그럼 기억번. 이 실험에는 대조군 설정이 있다. 맞죠? 당연하고. 니은. 이 실험의 조작 변이는 대장균의 증식 여부이다. 조작 변이는 뭐예요? X에 첨가한다, 첨가하지 않는다가 조작 변인이죠. 증식 여부는 뭐예요? 종속 변인이라고 해야 되겠네. 디귿번. X는 대장균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기억에 적절하다. 그죠? 이건 이제 가설 설정이니까 X가 대장균 증식을 억제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됐고, 다음. 제가 하다가 말 실수한 말씀해 주세요. 가끔 기억, 디귿 동그라미처럼 기억, 니은이라 말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철수가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 소화효소 X는 녹말을 분해할 것이다. 가설 바로 나왔네요. 두 번째,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 1과 2를 준비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물질을 첨가하고 37도씨로 반응시켰다. 자, 시험관 1번, 2번에 각각 첨가한 물질 기억, 니은인데 결과 보니까 시험관 2에서만 녹말이 분해됐대요. 그러면 2에서 뭐 집어넣었다? 녹말을 분해하는 효소를 집어넣었겠구나를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 결론. 소화효소 X는 녹말 분해한다. 자, 밑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기 위해서 기억과 니은이 각각 뭘 넣어야 되니? 라고 물어봤죠. 자, 첫 번째. 일단 기억은 변화가 없죠. 그럼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뭘 따로 첨가해주면 안 돼. 그죠? 두 번째. 여기에서 첨가해 줄 거는 둘 중에 하나인데 아까 위에 문제에서 뭐라 적혀 있었어요? 같은 양의 녹말 용액이라는 표현이 있죠. 같은 양을 넣었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예요? 통제변이 만들어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 녹말 더 넣으면 돼야 안 돼? 그래서 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안 될 거고 소화 요소를 넣어줘야지만 변화가 일어나겠죠. 정답은 1번. 다음 6번. 닭의 각기병 연구 관련돼 있는 거네요. 자, 각기병에 걸린 닭을 관찰하던 중 닭의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후에 각기병이 나은 모습을 보고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해. 이게 이제 에이크만 실험이죠. 그 다음에 각기병에 걸린 닭 50마리를 25마리씩 A, B로 나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이런 처리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모이를 주는 횟수는 똑같이 만들어놨죠. 이건 뭐예요? 통제변인. 다르게 한 건 조작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그러니까 현미하고 백미가 있는데 여기서 디폴트는 누구예요? 기본 설정은 뭐예요? 원래는 뭐였는데? 원래는 백미 좋았죠. 그럼 백미가 기본인 거예요. 그럼 얘가 바꾼 게 뭐예요? 현미가. 이게 실험군 되겠죠. 이해됐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A와 B의 각기병 여부를 확인하였다. 근데 결과는 일단 안 나왔네요. 밑에 봅시다. 기억번. A는 실험군이다. 맞아요? 맞죠? 니은 기억은 통제변인에 해당한다. 자, 기억은 모이 주는 횟수. 통제변이 맞네. 디귿번. 이 과정은 귀납 탐구다. 아니죠. 연역 탐구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겠네요. 됐다.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저 실험, 사실 우리 시험에는 이와 관련돼 있는 탐구만 딱 시험에 나온 경향은 잘 없어요.
보통 다른 문제 녹여서 내요. 그런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지만 나중에 진짜 오래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맞춰야 되겠죠. 7번. 다음은 플레밍의 가설을 세운 것이다. 푸른 곰팡이는 세균의 생장을 억제한다. 탐구과정 동일한 조건에서 세균을 배양 중인 두 접시 중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고 다른 하나에는 푸른 곰팡이를 넣지 않았다. 며칠 후에 푸른 곰팡이를 넣은 접시에서는 세균 증식하지 못하였고 푸른 곰팡이 넣지 않은 접시엔 세균이 증식하였다. 자,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대장균 증식하는 그 내용은 똑같은 거죠. 자, 봅시다. 자, 여기서는 약간 좀 빗나가는 얘기 좀 하긴 했는데 이런 거. 세균의 세포막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리겠다고 한 거예요. 일단 그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요 얘기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세포는 우리가 이제 분류 기준에 따라 좀 다르게 분류를 하는데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것만 할게요. 원핵세포랑 진핵세포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원핵세포는 뜻이 뭐예요?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진핵은 핵막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원시적인 핵, 진핵, 진짜 핵 이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차이점은 핵막이 없다, 핵막이 있다인데 원핵 생물은 핵산은 가져요, 안 가져요? 핵산은 그죠? 핵산은 가지죠. 오케이. 진핵 생물도 마찬가지. 핵산은 가져요. 그러니까 핵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DNA, RNA 걔 얘기하는 거야. 걔는 있나 없나? 물어보면 맞다, 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요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예가 세균인데 세균의 구조를 간단하게 그려보면 세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친구가 바깥쪽에 보호막이 하나 더 있어. 괜찮죠? 적어볼게요. 표시해볼게요. 안쪽에 있는 이 친구, 안쪽에 있는 요거를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부르고요. 바깥쪽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세포벽이라고 불러요. 세포벽. 괜찮죠? 세균은 갖고 있어요. 세균은. 그리고 내부에 뭐가 들었다고요? 핵산은 존재한다고요. 괜찮죠? 하지만 핵막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백질 합성과 관련돼 있는 특이한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 이름은 리보솜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4개 있다 생각하시면 물론 더 있는데 일단 기본 구조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세균 구조는 이런 식으로 기본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세포막은 존재하는데 세포 내부를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막성 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래요. 이런 표현 나올 수도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원핵세포의 대표적인 예시가 세균인데 세균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막성 소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해요. 누구만 제외하고? 세포막만 제외하고. 세포막은 존재한다. 괜찮죠? 오케이. 진핵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 세포 할까요? 사람 세포는 뭐가 존재한다? 사람 뭐가 존재한다? 세포막도 있고 막성 소기관도 있고 그 내부 구조물 다 구성되어 있는데 동물 세포이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포벽이 없다. 구비를 하겠어요? 그러면 사람 세포가 아니라 식물 세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세포벽이 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원핵과 진핵의 공통점 중에 식물 세포를 그림으로 표현해 놓거나 아니면 식물 세포를 가져와 가지고는 세균과의 공통점이 뭐니? 라고 하면 세포막과 세포벽이 다 있어. 이 공통점이 되겠네요. 괜찮죠? 오케이. 하지만 사람 세포인 동물 세포의 경우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세포벽이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이 정도 기본 사건 할게요.
실제 뭐 사람 세포 안에 소포체가 있고 뭐가 있고 하는데 안 할래요. 그거까지 할 필요 없고 요 정도까지만 아셔야 돼요. 요 정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번 기억 세포막이 없다 이런 표현 이해되죠? 그러면 세균은 세포막이 있다 없다? 있다. 틀렸다. 니은은 실험군이다. 자, 푸른 곰팡이를 넣은 접시래요. 그럼 원래 디폴트 값이 뭔데? 아무 처리 안 한 거죠. 그럼 얘가 실험군 맞네. 답은 2번이고. 조작 변이는 세균의 증식 여부이다. 세균 증식 여부 뭐예요? 이거는 종속 변이. 조작 변이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조작 변이는 푸른 곰팡이를 넣은 거, 안 넣은 거. 그게 조작 변이죠. 그럼 통제 변이는 뭐예요? 뭐 온도, 먹이, 뭐 수분 이런 것들은 다 통제시켜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귀납적 탐구의 예시이다. 아니죠. 뭐예요? 연역 탐구다. 됐나요? 오케이. 정답은 2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들어봤죠? 이 친구 또 비교해가지고 어떤 뭐 핵이 있니 없니, 크기가 작니 크니 그게 막 나와요. 그 얘기도 제가 따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까지 하고 자, 한 호흡 끊고 갈게요. 왜냐면 여기 생명현상 특성하려면 설명하고 좀 내용 설명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거 한번 끊고 갈게요. 네.